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통신 2025년 11월 23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자동차 전시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타이완의 폭스콘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하지만 이번에 전기차에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애니얼 텍데이라는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 모델을 두 가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8%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저희가 G2 글로벌 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으로는 베트남에 아주 고속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죠. 빈패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자동차 기업이 있죠.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길리가 있습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에는요, 일본이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태국은 플러스 1.2%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아세안에 속하는 나라 6개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들, 예를 들어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 빼고 그래서 아세안 나라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 6개 나라의 GDP 성장률을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아래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죠. 게다가 지금 방향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차트에서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뿐입니다. 제일 위쪽에 짙은 노란색으로 나온 베트남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도 지금 GDP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태국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태국은 첫째로 이제 그 주력 수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출 상품이 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태국 관광객들, 관광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광업도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가 과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길리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전 총리로서 아주 유순하게 생긴 그 할머니가 있죠. 셰이크 하시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 총리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독립을 쟁취한 그 독립 영웅의 딸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지독한 부패에 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항의하는 시위대한테 2024년 7월인가요? 예, 작년이죠. 시위대한테 총을 쏘라고 그 군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 시위가 더 격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인도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부재시에 재판을 열어가지고 사형이라는 판결을 방글라데시 법원이 내렸습니다. 자, 화요일 11월 18일에는요, 어제죠. 인도에서 지금 IPO 시장이 아주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IPO를 했고요. 올해 10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는 또 LG 전자죠. LG전자의 인도법인이 인도에서 IPO를 해가지고 LG전자의 한국 본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크게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IPO가 호황인 가운데 벤처 캐피탈이 후원하고 투자한 교육사업체로서 이 피직스 왈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유튜브 채널로 시작하는, 여기 보이는 창업자가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지금 IPO 상장까지 하게 됐는데 인도 루피화로 그러니까 348억 루피, 그리고 미국 달러에서는 3억 9,2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지금 기업 공개로 해서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원래 인도에서 그 IPO를 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규모도 컸고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그 어떤 촉망을 받았던 기업 중에
바이주.com이라는 그 교육 기업이 있어요. 그것도 뭐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 보이는 이 피직스왈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렇게 막 자기네 그 동영상 플랫폼으로 한마디로 과외 공부, 온라인 과외 공부 가르쳐주는 사이트예요. 그 에드텍이라는 뭐 아주 멋있는 말로 부르긴 하는데 결국은 뭐 온라인 과외 공부 사업입니다. 근데 그 바이주가 파산을 했거든요.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건 아주 극소수의 경우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돈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듀오링고라고 미국계 기업인데 그 외국어 배우는 사이트, 그런데 주 고객층이 이런 서비스업에다가 기꺼이 어떤 수업료나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적에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서비스는 곧 공짜다. 뭐 한국에서도 뭐 세탁소에 갔을 적에 뭐 양복을 한 벌 맡기면은 뭐 넥타이는 서비스로 해주세요. 그 서비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물론 전관예우라는 어떤 특별한 서비스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한국어로 말하면은 경제기획원이나 요즘 말하면 기획지정부의 뭐 물러난 관리들이나 뭐 대법원 판사들이나 그밖에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그 뭐 대법원 판사의 도장 한 개 값이 뭐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서비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뭐 그런 서비스라면 몰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서비스를 사업으로 해서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특히 인도에서는 더더욱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적 발표를 어제 한 또 기업으로서는 샤오미라고 있죠. 중국의 그 각종 소형 가전이나 뭐 휴대폰 충전기나 이런 걸로만 한 회사로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전기 자동차 사업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지금 몇 개가 되고 있는데 벌써 전기 자동차 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이두도 어제 11월 18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11월 19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인도네시아가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10월 한 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은 그 말레이시아 기업 중에 아쿠아워크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수처리 사업하는 기업이에요. 뭐 양식장, 그러니까 물고기 양식장이라든지 뭐 상하수도를 비롯해 가지고 아무튼 이 물과 관련된 그런 수처리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부르사 에이스 마켓이라는 그 주식시장에 IPO를 오늘 19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그 한 주당 주가가 말레이시아 돈이죠. 그 말레이시아 돈으로 0.31 레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레알 밑에 단위를 센이라고 부르는데 31센 가격이고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금 말레이시아 레알로 5억 8,900만 레알 또는 미국 달러로 하면 1억 4,2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싱가포르에서 3분기 GDP가 나오는데 3.0%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가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을 2022년 3분기부터 지금 2025년 3분기까지 3년 36개월, 그러니까 12개 분기에 걸쳐서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 성장하는,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나라고요. 놀랍죠?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명목 GDP가 1인당 93,200달러고 PPP 기준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3만 2천 달러예요. 이렇게 고소득 나라에서 연평균 4%를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올해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로는 약 3.0%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CPI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요. 인도에서는 PMI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 앞으로의 경기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그 PMI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그 자동차 기업이고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빈그룹의 산하에 있는 빈패스트라고 이 기업이 2023년 8월 15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그 IPO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에서 VFS라는 그 티커 심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주가가 한 주당 3달러 58인데 그럼 2023년 8월 15일에 처음 그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는 주가가 얼마였느냐? 그때는 15달러였고 한때는 60달러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때가 지금 이렇게 왕창 떨어져가지고 한 주당 3달러 58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동차 기업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2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일 역시 이제 금요일에는요, 중국에서 이제 광저우라는 남쪽에 홍콩 너머에 있는 그 광저우에서 오토 광저우라는 자동차 전시회가 열립니다. 11월 마지막 날까지 열리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신차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자동차 기업들이 2,768만 대를 전 세계에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2.4%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11월 21일 금요일에는요, 타이완 기업이죠. 폭스콘이 또는 정확한 이름은 혼하이 프리시전 인더스트리즈라고 부릅니다. 같은 회사인데 아무튼 이 폭스콘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애뉴얼 텍데이라는 행사를 타이베이에서 엽니다. 그래서 AI와 연계한 전기 자동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하고요. 또 협력사 중에서 엔비디아와 IBM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폭스콘의 어떤 행사에 좀 바람잡이 역할을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11월 22일 토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UAE 아랍에미리트 그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그 다음 일정으로 지금 이 G20 정상회의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 참석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그 누구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마디로 G20는 다자간 협의체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트럼프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불참하면서 그래서 대신에 그 총리 역할을 하는 그 리치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리치앙이라는 분을 대신 보내기는 했지만 역시 중국도 뭐 G20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빠진 맥주처럼 이렇게 G20가 무용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 회의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자간 협의보다는 1대1 관계, 그러니까 bilateral이죠. 영어로 하면 bilateral relations 쪽에 더 치중을 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우리 두 나라끼리 뭐 좀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이번 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역시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